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21일 파트 2입니다. 부제로 한국 박쥐 신세가 될 운명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엔 강경한 다카이치 총리가 러시아엔 손도 못 댄다. 굴욕적인 푸틴의 북방 영토 첫 상륙을 허용한 일본의 급소. 8월 21일 7시 오전 15분 프레지던트 온라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을 방문했다. 도대체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정치 외교 저널리스트 마스다 쯔요시 씨는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만 러시아는 일본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의 에너지 사정 등을 꿰뚫어 영토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 일본 외교가 패배한 굴욕적인 날 2026년 8월 13일은 일본 외교사에 있어서 굴욕적인 날이 되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면서 러시아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는 북방 영토 에토로우 섬에 2000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꾸라를 호도하는 여유의 표정. 굳이 종전날 직전 결행했다. 러시아는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정상이나 강요 수준의 대화는 끊겠다. 외무성 부상급 협의도 중단돼 사무적 차원의 접촉조차 부족해졌다. 이런 가운데 푸틴은 24년 1월 극동 하바로스크프를 방문했을 때 이 프릴열도, 북방 영토와 프릴열도에 대해 안타깝게도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꼭 가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모태기 외상도 항의했지만 원이 없는 나라 고민의 선택. 2022년 이후 일본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보조를 맞춰왔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와의 정상 강요 레벨의 대화는 끊어지고 사무 레벨의 인사 접촉조차 부족해져 있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발생한 것이 큰 전기가 된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에 있어서 에너지 조달처의 다양화는 4월의 문제다. 일본의 접근 자세가 역효과로 한편으로 다카이치 수상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대면으로의 정상회담을 실현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 지원이 주요 의제가 된 7월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도 결석했다.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에너지의 확보를 우선한 러시아에 대한 배려라고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소멸된 아베 외교의 유산. 돌이켜보면 고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0년대에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환경정비 움직임이 활발해졌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항상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다.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러 협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탁하는 중로. 움직이지 못하는 가우시 정권의 이번 푸틴의 행동의 배후에는 변전하는 국제정세, 특히 중국과의 결탁이라는 외교적 즉각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계 회복 바라는 달콤한 접근의 한계. 현재 중일 관계는 냉랭한 정상 간에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전략 안 바꾸면 일본 땅 못 지킨다. 에너지 권익의 확보나 아베 시대의 대화의 유산을 의지해 명확한 전략 없이 접근을 보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발등을 보이고 주권을 경시된다고 하는 어려운 현실이다. 눈앞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영토 주권의 침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동지국과의 제휴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국제관계 전체를 보면서 치밀한 전략 아래 주권 국가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지금이 일본 외교에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편을 들지 말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정책을 한국의 긴장 탓으로 돌립니다. 로이터 8월 20일자를 소급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한국이 베이징과 워싱턴의 편에 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목요일 서울에서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신화통신은 왕의 말을 인용해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고 블록 대립과 편들기를 자제하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과 모순 없이 병렬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왕은 말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현 한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한 연합. 이렇게 왕이와 조현 외무장관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외무장관의 얼굴이 벨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는 아주 그 시진핑보다도 나이가 좀 더 든 사람이지만은 아주 그 노익장을 지금 과시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궁극적인 대중국 정책은 전적으로 한국의 이익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세계 경제 분열이 심화되고 무역 보유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의 조기 완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중국과 한국이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며 올해 말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그의 사무실은 말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상회담과 별도로 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여기 이 장관이 아닌데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조이스리, 김희진, 신규석, 베이징의 에단왕, 리즈리 4명의 기자가 동원됐고 크리스티안 슈몰링거가 편집을 했고 노미야마 치즈도 편집에 가세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이가 쓴 합리적, 실용적, 병렬적 이런 말의 의문을 저는 던집니다. 양다리의 다른 말 아니냐. 그러면 한국은 박쥐 신사가 될 것이다. 제가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한국은 잘못하면 박쥐 신사가 된다. 동남아시아 제3세력에서는 이쪽 저쪽도 치우지 않는 인도와 같이 이쪽과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거를 하는 나라, 또 트리키와 같이 양다리 다 걸쳐도 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편에 서야 한다. 그러면은 물으면은 확실히 중국 편에 들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미국 편에 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한국 내에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외로 친중파가 많은 게 한국의 현실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 입 다물고 살고 있는 중에서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정치 외교적인 의제를 어떤 대화거리에 뭐 동창 모임이라 하더라도 저는 얘기를 꺼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11월 서울과의 정상회담 고려 중 한국 외교부 발표 로이터 8월 20일자였습니다. 서울 8월 19일 로이터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수요일 중국이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서울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을 방문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아저씨도 에이펙 등을 시점에 미국도 그 에이펙에는 참석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한가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에이펙 선전에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중국에서 만날 일은 없을지 모르겠네요. 대화 서로 흥칫뽕하는 거는 아니고 이쪽이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입장이죠. 이재명이가 구애를 하는데 그 기회를 내세우듯이 고고한 자세로 그 콧방귀를 끼는 자세가 북한의 자세죠. 한국과는 대화할 건덕지 없어. 야, 우리는 그 미국 코쟁이하고 대화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북한의 기회, 여성을 내세우는 그런 거죠.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제이크 퀸 서울 특파원 BBC 뉴스가 8월 21일 날 좀 늦게 정리를 했네요. BBC는 영국계죠. 좀 입장이 다를 겁니다. 18,000명의 한국군과 11개의 다른 미국 동맹국이 참여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의 훈련을 상당히 축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예정된 프로그램의 절반만 완료한 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북한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이며 미국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한 트럼프의 폭로는 그의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훈련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존해온 대만과 일본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랫동안 트럼프가 외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기를 열망해 왔지만 이란에서 현금과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은 미국 핵심부와의 연례훈련을 동맹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맞서 미국이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을 평화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해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행복했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군대 조기 철수 결정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대서양위원회의 조비윤 선임연구원은 말합니다. 트럼프가 동맹국과 상의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한국에 주둔한 27,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테크니컬리로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김 위원장이 2024년에 남한을 포기하기 전까지 남한과의 통일은 항상 북한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지만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더 큰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안보와 무역 문제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행정부는 미국이 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0억 달러, 약 7억 3,400만 파운드를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약속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시간을 끌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싱크탱크 부소장이자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자인 정성창 씨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자체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청과 맹목적인 낙관론이 뒤섞인 서울은 2018년 현직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첫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직후 트럼프는 갑자기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위치에 있는 김정은, 이 정상회담 이후 평양의 분노를 가장 많이 겪은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북한은 자국 영토 내 남한 연락사무소를 철거하고 이후 남한과의 모든 통신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공유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고 핵무기 사용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김여정은 또한 한국과의 훈련 축소가 국방의 이익이나 논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도 않았다고 관영 언론에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 축소는 이미 북한뿐만 아니라 훈련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를 공유하는 중국에게도 큰 양보입니다. 그것은 또한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강해 보이는 시점에서 북한의 추가 요구에 대한 문을 열어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포탄과 미사일 최소 13,000명의 병력을 공급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흡수한 군대는 이제 드론에 능통합니다. 조비윤이 보기에 한국이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미국 동맹은 생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지금 진행된 것은 조미 대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을지훈련 축소와 대미 투자 불만이 연결이 되어 있죠. 또 한중 대화 작업이 진행됐는데 왕이가 한국을 방문했고 또 나중에 정상회담까지 추진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고 미중 병렬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 외교를 되살리려는 움직임 속에서 중국 왕이가 한국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그 행보가 그 시기가 늦지 않게 한국을 단도리하러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은 지하 전쟁 중입니다. 김정은이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이 제목 때문에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글은 진 맥켄지가 BBC 뉴스가 서울특파원인데 2025년 3월 30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일이 읽지를 않겠습니다. 뭔가 지하전쟁이라는 게 정보전 이런 건데 한국의 그 팝송과 TV 드라마 이런 밀수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작업을 하는 데가 미국 원래 USAID 그 원조 자금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한국에는 그 비영리 단체인 통일 미디어 그룹 UMG가 있었는데 이런 돈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난감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승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1년 전에 거의 1년 한 3개월 전에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북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도 나와 있고요. 청소년 단속반 및 처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자금 삭감과 트럼프 효과로서 미국의 서리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이 김정은의 승리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SK 미야기의 반도체 공장 진화 수백조엔 규모 보도 8월 21일 지지컴 시사통신입니다. 21일자 한국지 한겨레는 SK 하이닉스가 수십조 원 수조엔을 들여 미야기현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사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일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라고 코멘트했다. 사실이라면 국내 반도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 일본의 생산 거점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미야기현은 후쿠오카 현 바로 위에 있는 데죠. 그리고 그 휴전시가 있는 그게 무슨 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공업지대도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관련해 전해진 대형 소식, 일본의 생산 공장 추진 이유, 최석원 위키트리가 8월 21일자 보도를 요거는 10시에 했고 지지컴은 11시에 했습니다. 한겨레 최태원 회장 최근 해당 지역 직접 방문했다. SK 하이닉스가 일본 북동부 미야기현에 수십조 원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팹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인건비와 땅값, 전기요금 등 생산 비용이 한국보다 높은 편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해외 반도체 기업이 잇따라 일본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있다. 일본은 세제 혜택과 인프라, 인력 지원, 현지 공급망 연계를 묶은 종합지원 패키지를 앞세워 공장 건설 운영 비용을 한국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주는 조건을 제시해왔다. 높은 생산비를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상쇄해주는 구조다.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며 현지 생산기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21일 인터넷판으로 단독 보도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일본의 대규모 현지 생산 건점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으로 거론된다. 용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되는 규모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긴 하다. 미국 정부가 한 세대도 채 되지 않아 국가 부채를 40조 달러로 끌어올리는 방법. 벤 워셔클 야후 파이낸스 8월 21일자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 정부의 재정 궤적이 훌륭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2001년에 연방정부는 4년 동안 매년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의회 예상국은 2009년까지 국가 부채가 사실상 제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가 부채는 증가하여 2008년에는 10조 달러에 달했고 이후 18년 동안 4배로 증가하여 이번 주에는 총 부채가 40조 달러가 넘는 암울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가 9월 30일로 종료되면 2조 1천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를 단순히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미국 정부 지출의 15%를 차지하며 이는 정부가 국방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8월 19일 워싱턴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40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전광판이 국가부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델, 엔겐, AFP 경우, 내셔널 디비트 40조 475억 2,900만 90만 달러 이렇게 되겠네요. 국가 부채를 전광판에 상시 공시하는 미국이다. 이런 건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도 큰 서울 한복판에 국가 부채 매일 얼마 이렇게 좀 얘네들처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거. 미국이 이런 점이 뭔가 강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도. 미국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또 별도의 제목입니다. 40조 달러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이런 제목하에 이 뉴스를 올린 겁니다. 광주 전남 통합 근조화만 남은 막장 행정. 박은식 내과 전문의 호남대한 포럼 공동대표 8월 20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행정통합지원금 20조 받으러 속전속결. 구청도 시로 승격해 예산 뜯어내는 특별법. 이렇게 소제목 등의 핵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이 불과 2달 만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재정 적자의 그 가장 시발이 지하철 1호선의 설계 실패고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을 메꾸려고 이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최근 정부가 국고로만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정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박적동계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2조 500년 중앙집권 통치는 현재 한국이 지방자치제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자칫 과거 토착 외부의 본산인 전남이 이젠 중국인 식민지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진도라든지 뭐 등등의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 중국인판이 중국 그리고 또 농업 이민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라공화국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 전라남도 공화국 그러니까 토착 외구가 이제 토착 중국인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일이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에서도 중부권과 서부권과 동부권이 있는데 영산강권이 서부권이고 여수, 순천, 광양의 섬진강권, 동부권이 있는데 동부권은 생활이 낙낙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전체 행정통합을 할 게 아니고 이 성공 사례처럼 그 1995년에 여수, 여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산, 창원, 진해에서 이 창원시를 통합한 거, 또 2014년에 청주, 청원 통합한 거, 그 청원군에 뭐 저는 그 뭐가 연고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고가 없어졌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별도의 그 이 지역자치 행정권 뭐 이런 걸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한국은 지방자치제 없애라. 중앙집권 통치로 가능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필수적인 군공항 무한 이전 추진에 무한 군수는 민간공항 선 이전과 지역발전 예산 1조 원 책정 등 선결 조건만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지속 불참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첫 압수수색, 김옥숙 자택도 포함, 배민혁 기자가 YTN에서 8월 21일 오후 1시 38분입니다. 이 검찰이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한 것은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낸 그 김옥숙 메모가 제출됐었고 이것이 비자금 의혹으로 불거졌다. 노태우 대통령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선경에다가 300억을 밀어줬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돈이 전부 다 비자금 아니었겠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부천 아마 440억 그 재산 놓으라고 했는데 엄청 큰 돈인데요. 그 300억짜리가 그 부천 400억이나 불어난 건데 이것을 갚으려면은 아니 돈을 내주려면은 SK 최태원이 망할 지경이니까 그것을 막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 반도체 투자를 호남이나 그런데 현 정부의 그 정책에 맞춰서 살려야 될 상황이니까 그 이혼 자금을 안 주려면은 이자금이라서 그것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닌가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